안녕하세요. 전시 후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시 후일담의 진행이자 출연을 맡은 김의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전시 후일담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누르신 게 전시에 관심이 있으셔서 누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전시에 대해서 감상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전시에 대한 평가, 평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평점을 매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단지 제가 봤던 전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감상을 나누는 그런 거를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영화 보고 나오면 우리가 이동진 평론가님이나 그런 유명한 영화 평론가님들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화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냥 친구들이랑 이제 영화 보고 나서 나는 이게 좋았어, 나는 이게 뭐가 아쉬웠어, 나는 뭐가 좋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전시 후일담에서는 전시를 본 사람들이 이제 이 전시는 어땠어? 이 전시는 어땠어? 이게 좋았어? 아니었어?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그런 가벼운 공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전시를 보시고 나서 본인의 감상 같은 거를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는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편하게 다른 거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그리고 아이패드에 사진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을 같이 따라 보시면서 전시를 관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가 아니고 이 전시 후일담을 관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을 넘겨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보실 분들은 영상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게 잘 보이겠죠? 잘 보이리라 믿습니다.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사진이 잘 보이리라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전시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2023 문화역 서울 284에서 진행을 한 공익기획전인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6월 4일까지가 전시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영상이 올라가더라도 아마 전시가 끝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좋았으니 여러분들 보러 가세요 라는 것보다 그냥 좀 감상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좋았습니다, 저런 거 좋았습니다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이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 리플렛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글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획자분들이 쓴 전시에 대한 소개글 같은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 자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도시 한가운데 이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지금껏 당신을 얼마나 쓰고 듣고 말하고 보며 지내왔을까요? 설령 횟수를 센다 한들 당신이 있는 세월에 비할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이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의 말과 목적은 종종 어긋나며 서로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때때로 우린 그것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발견한 자원과 기술을 인류의 거대한 업적으로 여기며 당신과 다른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미 있는 것들을 압도하고 새로 등장한 것들에 압도되며 극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스스로를 발견한 우리는 어느새 너무나 멀어져 버린 원초적인 감각과 생명력을 낯설고 어려워하며 당신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이러한 모든 존재와 현상, 사건을 당신의 이름, 자연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는 흔들리는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춰 세우고 전하고픈 말이 있다는 걸 압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왔으며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는지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함께한 시간 속에서 오래되어 닳거나 닿지 못한 편지들에 당신에게서 얻은 영감과 재료로 다시 숨을 불어넣어 전하는 이 편지가 자연 당신과의 따뜻한 대화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시 소개글이 나와 있고요. 이거 전시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고 주관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공예에 관련한 전시가 열린 것 같습니다. 이런 소개글이 있었고요. 이 소개글은 이제 전시 보러 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그런 흰 벽에서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재밌는 게 파트가 여러 개 있었어요. 파트가 1부터 7까지 있는데 이 파트마다 이 설명하는 글이 있어서, 그래서 파트 넘어갈 때마다 이 각 사진 보면서 파트 넘어갈 때마다 이제 그 파트에 적힌 글 같은 거를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슬라이드 쇼를 끄고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도 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다룰 전시 내용은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전시였습니다. 공예 작품들을 만든 그 작가님들의 노고나 그런 예술혼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 같은 게 전시 분위기가 다 좋아가지고 공간의 분위기가 좋아서 재밌었던 전시고요.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읽어드렸던 저 리플렛에 적힌 글이고요. 이렇게 앞에 시작하는 입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그 전시 공간에 들어가면 보이는 이제 조형물 2개고요. 갈색이랑 노란색 조형물이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이 전시 설명을 소개하는 벽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옛날 서울역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근대의 느낌이 나는 건축물, 이게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냥 이 공간에서는 뭘 해도 잘 되겠다, 전시가 좋겠다, 그런 분위기가 좋게 나오겠다, 이런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주는 분위기가 정말 깡패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런 거는 정말 흉내를 낼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쌓여야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 전시라기보다는 여기 이 서울역 문화역 서울 284의 그 뭐라 그럴까요? 단면도 공간 설명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조형물 2개가 있고요. 이게 관람객들을 반겨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들어가면서 전시를 관람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1층 파트 1에 대한 게 아니죠. 파트 1에 있는 작품들입니다. 저렇게 뒤에 직사각형의 미디어 아트가 나오고 있고요. 돌이 돌면서 회전하면서 떠있는 그런 돌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저렇게 검은색 테이블 위에 나무로 만든 다양한 모습의 의자들이 있잖아요. 거기 위에 돌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라이브 포토여서 살짝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나무 의자 위에 돌이 올라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고요. 그럼 파트 1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트 1은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앰비언트 음악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웅장하고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나서 이거를 들으시면 좀 여기 분위기가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제가 녹음을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노래가 나오는 공간에서 이렇게 미디어 아트가 움직이고, 저런 이제 검은 테이블에 그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조형물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거를 이런 아름다운 이 서울역 공간과 함께 느끼니까 여기 뭐 그냥 완전 다르다 느낌이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밖은 조금 소란스럽거든요. 이 전시장 밖은 차들도 많이 다니고 개인의 메시지를 열심히 설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좀 소란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이 노래가 와 함께 이 전시장 안의 공간이 밖이랑 완전히 분리되는 느낌을 줘서 집중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파트 1은. 그래서 이 파트 1의 글을 좀 읽어보자면, 파트 1은 시간이라는 이곳이라는 이곳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우리의 이야기는 시간 속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었지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당신은 시작되었던 걸까요? 어디까지나 확신에 가까운 추측일 뿐 사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라는 이 장소, 무대를 믿어야만 한다고 당신을 말해왔었습니다. 무한한 시간의 세계 속에서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을 잊지 않도록 이곳에 이정표를 세운 채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디뎌 보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는 시간을 관련해서 테마를 잡아서 만든 전시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멘트가 자연을 이인화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멘트였어요. 다 각 파트마다 글이 하나씩 있는데 다 글이 이제 자연에게 보내는 느낌의 글이었고요. 그래서 보통 전시 기획자들이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느낌으로 그런 멘트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자연에게 주제 자체한테 보내는 멘트를 쓰는 그런 전시여서 새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작품 설명 같은 게 있어서, 작가와 작품 설명이 있어서 그것도 잠깐 읽어볼게요. 미국과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성 작가는 변화하는 시대 속 굳건히 존재해온 자연적 소재, 돌을 재발견해야 할 기능과 역사를 품은 소통의 대상으로 여기며 제작한 의자 시리즈와 함께 이를 기념하는 영상과 플라스틱 유닛으로 만든 대형 작품을 선보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도 다 그 전시기획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쓴 글일 텐데, 제가 너무 이거를 다 읽어버리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 전시를 만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직접 가야 더 느낄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래서 방금 든 생각인데, 글은 요 정도 여기까지만 읽고 사진을 좀 더 집중해서 제가 개인적인 감상을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좀 사진을 보면서 개인적인 감상 같은 거를 좀 더 말을 해보겠습니다. 대신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주면서 어떤 공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넣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작가님 설명을 보면은 돌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돌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도 유한하긴 하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오랜 세월을 버텨올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 돌이 가진 시간성을 좀 집중해서 만든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웅장한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이런 거를 관람을 하면서, 그리고 뒤에 있는 미디어가 꽤나 인상적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시작을 했던 전시였고, 자, 이게 여기 보면 파트 2인데,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 있는 땅이라는 곳이 그 제목입니다. 그 부제가 내가 서 있는 땅이라서 여기 좀 땅과 관련된 전시를 땅을 좀, 그러니까 자연에서 땅과 관련해서 작품을 전시를 진행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길을 따라서 양쪽으로 직사각형 구조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흙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작품들이 올려져 있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쇠 막대기를 활용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흙에서 자라나는 식물 같은 걸 표현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진짜 신기한데,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저렇게 커다란 게 있잖아요. 저런 거울 같은 게. 근데 저 거울이 그냥 전 단순한 설치 미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저게 움직이는 진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제가 전시 설명을 읽어보니까 저 맨 위에 있는 비닐 같은 거, 천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천장에 붙어 있는 저거도 일종의 작품이더라고요. 저 작품명이 하늘을 이제 표현한, 그러니까 작품명이 하늘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하늘,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표현한 네,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걸 약간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 포트로 보시면은 바로 보일 텐데, 이게 제가 넘겨갔다가 볼게요. 그러면 이 거울에 뭐가 움직이거든요. 그 약간 파동이 일렁거리는 게 보이는데,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한 번 더. 네, 이런 식으로 이 진동에 따라서 이 파동이 되게 진동에 따라서 이 거울 표면이 이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다. 난 그냥 단순한 설치 미술인데 이게 진동이 울리면서 이 표면도 막 변화하고 좀 이렇게 영향을 받는, 밖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 그 작품이구나.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하게 봤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신기하게 이걸 보고, 이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둥둥둥둥 하고 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와, 신기하다, 뭐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온기를 주제로 한 작품도 있었고요. 이건 QR코드인데, 이 QR코드가 뭐냐면, 이 작품을 만든 그 분들의 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사를 설명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뭐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QR코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제 파트 2인데요. 파트 3인데요. 이제 파트 2를 보고 나서 이제 파트 3를 넘어가는데, 파트 3는 뭐랄까 좀 정원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파트 3의 부제는 이제 껴안으며 바라보는 이라는 부제였는데요. 그래서 좀 자연 정원, 그러니까 숲속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숲속을 표현한 곳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멘트가 있었는데, 껴안으면 서로의 눈을 마주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와 크고 깊은 포옹을 나누면서도 하나하나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속성을, 우리는 사람은 서로 껴안으면 상대 표정을 볼 수 없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다. 자연은 우리와 안겨 있으면서도 우리를 하나하나 다 관찰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자연이 가진 그런 포용력, 그리고 약간 그런 걸 하잖아요. 어머니라고 하죠. 뭐 돼지의 어머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 그런 게 느껴지는 전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수호자로서의 자연을 좀 표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연이 너를 지켜주고 산이 너를 지켜줄 거야. 약간 이런 멘트가 생각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처음 느낀 게, 여기 지브리 숲속이다. 약간 모노노케 히메, 원령공주에 나오는 지브리 속 그 영화에서 봤던 숲속이다. 그렇게 느꼈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런 실타래, 이런 패브릭 재질로 만든 걸로 이제 그런 풀밭 같은 거, 이런 뭐랄까 숲속의 바닥, 이끼 이런 게 표현이 돼 있었고, 이렇게 미디어 아트가 나오고 그 안에 이제 저렇게 이제 공예품이 작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이런 풀밭을, 아니면 이끼 이런 거를 실제 이끼가 아니고 이렇게 패브릭을 활용해서 한 게 너무 재밌고, 예전에도 다른 전시를 본 게 있는데, 그 밍에스라는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약간 예술이 약간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 패브릭이나 이런 천 같은 거, 천 재질을 활용해서 진짜 풀밭이나 이끼가 덮인 바위 같은 걸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응용해서 새롭게 활용하는 부분이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표현이 잘 돼서 제가 진짜 여기가 숲속이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작품이 조명을 받으면서, 조명이 좀 강했어요. 많이 강했는데 일부러 그것도 의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은은한 게 아니고 좀 신비로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센 조명을 사용하신 것 같고, 이렇게 작품을 비추고 있고요.
네, 파트 3는 네, 이런 형태였습니다. 가운데에 미디어 아트가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싼 이제 작품들이 있어서 그 전체적인 느낌이 이제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신비로운 미디어 아트와 함께 지브리 숲속을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 여기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파트 1, 2, 3 같은 경우는 작품 자체를 하나하나 본다기보다는 이 전시 공간의 자체를 좀 더 좀 종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좀 포인트가 된 전시였던 것 같고요. 자, 이게 넘어가서 파트 4로 넘어갑니다. 파트 4부터는 좀 작품을 좀 개별적으로 네, 좀 볼 수 있고 작품별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펼쳐졌어요. 파트 4는 제목은 이제 다른 말 같은 숨이라는 부제인데요. 네, 여기서부터는 그 이제 한국 밀라노 디자인 위크의 한국 공예전에서 보였던 그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의 그런 작품도 걸려 있고,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아티스트의 작품도 여기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아까 공간이랑 좀 많이 대비가 되죠. 거기서 미디어 아트도 있고 아니면 뭐 앰비언트 음악도 있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진 않고 좀 작품 하나하나 좀 공예라가 무엇인가를 좀 더 확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도 나오고요. 이 이탈리아 작가분이신 것 같아요. 관련 인터뷰도 영상으로 볼 수 있었고, 이거는 이제 옆방인데 여기서는 이제 저렇게 노쇠로 만든 그런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저게 모자인데 말총 공예라고 합니다. 말총 공예가 말의 꼬리로 뭔가를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저기 결국 말의 꼬리털로 이제 이렇게 모자를 만든 건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게 된다고?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의 공예였고, 이제 노쇠로 만든 저렇게 재밌는 물건을 만든 공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벽에 걸려 있는 게 오칠을 한 거래요. 그래서 오칠을 활용한 공예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파트 4는 이제 방이 두 개였는데요. 조그마한 방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하나의 파트로 연결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섬유 조직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약간 삼배 느낌이 나는 그런 섬유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섬유 조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셔서 거기에 색깔을 또 구분을 하셔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통이 있는데, 저 원통이 움직여요. 돌면서 지금 라이브 포토로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계속 돌면서 저기도 이제 색이 다 다르고, 저기 그리고 섬유 조직이 그냥 통으로 원기둥처럼 그런 약간 매끈한 표면이 아니고 저기 입체적으로 골판지 형태에 있어서 좀 유심히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섬유라고 하면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저건 진짜 빳빳하고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섬유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었던 파트 4 전시였고요. 이제 파트 5로 넘어갑니다.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제가 여유로운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이 많았고요. 그 한 방에 있는 것 중에는 가장 많은 작품이 있었던 공간 같았어요. 여기서는 뭐 이제 제 글을 읽어보면 여유로운 자연에 대해서 표현한 글인데요. 뭐 앞서가는 것들에 급급해하지 않고 높이 있는 것들을 우러러보지 않는다. 반대로 느린 것들에 답답하지 않고 낮게 있는 것들을 내려다보지 않는다. 결국 뭐 높고 낮은가 빠르고 느린 것은 인간이 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자연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달팽이는 답답하지만 자연이 보기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연이 좀 포용적인 자연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장신구 관련한 오브제가 있었고, 제가 그 설명 글을 읽고 있는데 한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벽에 걸린 작품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유리 박스 안에 들어간 이제 이런 공예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왜 했냐면 여기가 아무래도 서울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양 같은 게 당시에 썼던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고 할까요? 대한제국에 썼던 문양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시에 빠져서 보게 되면 공간 같은 거는 약간 좀 배제하고 전시 작품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래도 공간이 주는 그런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저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전시를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전시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역이라는 근대 유산을 또 같이 보고 있구나 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느낌이, 이 전시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내가 어떤 미술관에만 온 게 아니고 박물관에도 왔다. 그러니까 미술관과 박물관을 같이 보고 있는, 같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새로웠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전시는 끝나서 이 다시 자연을 보내는 편지, 이 전시는 못 보시더라도 여기 여기 문화역 서울 284 같은 거는 계속 있고, 여기서 여기 공간도 둘러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슨트 예약 같은 것도 받고 있어서 혹시 근대유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구경하셔서 설명 들으면서 보시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역이다 보니까 가기도 이제 대중교통 잘 돼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찍어왔는데 솔직히 저게 어떤 의미인 건가,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는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예뻐서 좀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게 좀 신기했는데, 저게 나무 껍질 말린 거를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근데 나무 껍질이 말려 있는데 뒤에 이제 페인트가 좀 두껍게 발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솔직히 말하면 저게 진짜 나무 껍질인지 아니면 좀 나무를 두께감 있게 슬라이스 해서 거기에 페인트를 입혀서 그걸 휘게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렇게 뭐가 말린다는 거는 그게 되게 성질이 연약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형상인데 천 같은 것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나무 껍질도 그렇고, 근데 겉보기에 저렇게 딱딱하게 단단하게 표현된 거, 그러니까 그런 질감을 주는 게, 저렇게 말려 있는 게 좀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아는 느낌이랑 다른 거를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네,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눈이 많이 갔고요. 그래서 이거랑 연장선에 있는 작품 같았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유리 박스에 있는 작품이었지만 이거는 이제 벽에 걸린 작품으로서 이게 표현을 하고 있고, 아까 나무 껍질이 말리는 거를 말린 형태를 고정시킨 작품이죠. 좀 재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집에 하나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유심히 많이 보게 됐던 작품인 것 같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공간은 이제 한지 공예하신 작가님의 작품인 것 같은데요. 재밌었어요. 왜냐면 한지는 종이잖아요. 그럼 되게 약한 건데 이렇게 바위같이 표현이 됐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얀색이고 단단한 거는 약간 대리석을 떠올리기 쉬운데, 대리석 질감이 아니고 그냥 산에 있는 바위 같은 그런 형태인데 색깔은 대리석 느낌이고, 또 실제로는 한지고, 이런 게 약간 아까 말했다시피 그 나무 껍질 공예랑 같은 그렇게 좀 새로운 느낌을 하는 게 그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 작품이 올려져 있는 그 단상 위에가 하얀 모래 같은 걸로 덮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렇게 햇빛이 들어오면서 반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공간이. 그리고 여기가 소리가 없이 그냥 다른 배경음 없이 고요했거든요. 그래서 좋다. 뭔가 되게 신비로운 세상에 혼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품 자체도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공간을 가진 공간의 이제 형격을 보여주는 벽난로 같은 저런 게 있고, 여기가 원래 귀빈실이었대요. 서울역으로 쓸 때 옛날에 여기를 귀빈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는 공간이었고, 이렇게 작은 공예품은 유리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5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1층 전시는 끝났습니다. 이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 전시는 1, 2층 전시가 2층에도 있는데,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여기 공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저런 약간 초록색 계단인데 그 초록색 아시죠? 여러분들 짜장면 그릇의 느낌이 나는
그런 문양인데 되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고급진 느낌이 좀 나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너무 예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 약간 좀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 문이긴 한데 계단이 이렇게 따로 별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구조가 약간 재밌어서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 이 계단 이 곳 위에 이 조명이 달려 있는데요. 이 조명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이 조명 진짜 예쁘고 멋있지 않나요? 와, 저는 이걸 보기 위해서라도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정말 강렬했습니다. 인상이. 어떻게 약간 좀 이거랑 이렇게 보면 좀 안 맞긴 하지만 저 조명이 정말 예쁩니다. 네, 예뻤고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파트 6가 나오는데, 파트 6를 보면 이제 저 작품이 바로 관람객을 반겨줍니다. 혹시 이거는 인스타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인스타에서 봤던 그거다 하면서 파트 6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트 6 보러 가기 전에 옆방에 서울역을 복원하게 된 내용들, 그 복원하면서 어떤 것들이 나왔고 서울역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있습니다. 상설 전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근대윤사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 네, 파트 6 보기 전에 그거 보시고 들어가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양한 색깔의 마시멜로가 쌓인 것 같은 저런 작품을 보는데, 저게 아마 천으로 만든 바구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고 저 작품 이름이 다 어떤 벽인가 담인가, 그래서 실제로 담같이 저 복도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한 게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트 6는 평행하게 걷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진 공간이고요. 네, 여기서는 가구 오브제 디자이너와 현대미술가의 작업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모션 그래픽인데 좀 네, 난해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었겠지만 저는 잘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모션 그래픽은 진짜 멋지게 했는데 조금 멘트가 세요. 멘트가 세서 네, 좀 이렇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봤던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쇼파인데 너무 예쁘고 앉아보게 쉽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 앉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없어서 이거 설마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그런 작품인가? 라는 생각 고민들어서 앉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네, 앉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바위를 표현한 작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전체적인 느낌인데,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은색 작품을 보시면 의자를 보시면은 좀 약간 외계인들이 앉을 것 같은 그런 형상의 느낌의 의자였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그림도 되게 강렬하죠. 약간 저거는 뭐지, 애니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괴수세포인가? 원펀만에서 봤던 괴수세포?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그림이었고, 가장 앞에 있는 작품에는 의자가 좀, 네, 이건 좀 평범한데, 뒤에 있는 의자, 저 까만색 의자는 조금 다르긴 하죠. 저 뒤에 있는 그 그림 같은 것도, 그 까만 의자 위에 걸려있는 그림도 네, 좀 의자의 기본 형태를 파괴한 느낌? 그리고 저게 약간 돌을 표현한 것 같았는데, 저 돌이 약간 구겨져 있는 그런 질감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원래 상식을 깨부시는 느낌의 작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작품도 있었고요. 이거는 영화관을 표현한 것 같은 기억을 해요. 영화관을 표현했던 작품으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저 양쪽에 있는 저게 스피커인데 실제로 소리가 나오지는 않고요. 이제 저 작품 이름이 보이스 오브 시어런가? 그래서 극장의 목소리 해서 스피커가 자체가 극장의 목소리에 기능한다, 역할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안에 있는 영상인데, 저런 식으로 이제 뭔가 멘트가 나와요. 근데 좀 되게 목소리가 기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뭘 어떻게 하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좀 표현하셨구나.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한번 보다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는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달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에 틱톡 영상을 나오는데, 그거가
그것도 이제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그러니까 틱톡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영상과 함께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만드신 분의 인터뷰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이제 영상도 있었습니다. 모션 그래픽이랑 별개로 그런 영상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이 공간에 이제 창문을 빛을 막아 놓으려고 찍은 창문을 본 건데 나무로 한 건지 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재밌어서 찍어봤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유일하게 좀 많이 다크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전시 그 작품이 주는 메시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공간 자체도 아까 그 지브리 숲속 같다고 하는 그 파트 3 공간도 약간 그 조명이 어둡긴 했지만 거기 뭔가 생명이 있는 발랄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뭔가 어두운 느낌이 나서 네,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쪽에서 바라본 작품이고요. 아까 입구에서 봤던 작품이고요. 네, 여기가 더 훨씬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 그라데이션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작품의 층별 그라데이션이. 그래서 이거는 좀 관심을 갖게 만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 설명 없이 띡 있어도 이게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그래서 여기를 공간을 나가면은 네, 이렇게 유리를 표현한 작품이 있고요. 이렇게 뭐 배경 위에 실제 유리를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저 유리가 약간 물방울처럼 아니면 얼음처럼 보이게 제 생각엔 물방울인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신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싸로도 이걸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파트 7입니다. 파트 7 이게 마지막 공간인데 단단한 숨을 모아 라는 이제 부제입니다. 유리가 원래 단단하잖아요. 뭐 잘 깨지긴 하지만 바닥에 떨어지면 실제로 만들 때 질감은 단단하고 또 이 유리를 만들 때는 이제 유리 공예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숨을 불어가지고 후후 불어서 유리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모양을 잡는데 그렇죠. 약간 그래서 그런 게 다 있지 않나? 단단한 숨을 모아 그런 게 좀 느껴지는 멘트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리공예가 유리공예로만 이루어진 공간이고요. 기성 작가와 신진 작가 그래서 대학생들이 만든 작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작품들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쫙 유리 작품이 쫙 깔려 있고 진짜 신기한 유리 작품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바라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든 이런 작품도 있고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그래서 좀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가 보면서 보는 재밌게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전시 자체가 되게 네, 재밌었어요. 이게 여기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한참을 둘러보다가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 여러 가지 작품을 보고요. 그 다음에 좀 걸어가다 보면은 방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약간 좀 이게 밀라노에서 공예 비엔날레 뭐 그런 걸 미술 비엔날레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뭐 나왔던 영상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아서 제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해서 그냥 살짝 보고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계단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복도가 하나 있는데 그 복도에도 그 작품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의자도 있었고요. 이런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름이 여기 공간이 서측 복도인 것 같은데 서측 복도에도 여러분들 작품이 있으니까 이거 올라가면 전시가 끝나겠군요. 네, 작품이 있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네, 말씀을 드리네요. 네, 이렇게 작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품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작품들은 이 마지막에 있는 여기 있던 작품보다는 네, 기존에 봤던 작품들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감성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느낌이 주는 게 강렬한 게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트 1, 2, 3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재밌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작품도 있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파트 7 보고 나와서 밖으로 이제 계단 내려오는 그곳에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명이 마지막 사진이네요. 그 여기 저렇게 유리창에 반사된 저 보라색 조명 불빛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제 뒤로 있는 제가 등지고 있는 창문에 그 약간 뭐랄까요? 보라색 그런 필터가 씌워져 있는데, 그런 필름 같은 게 씌워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투과가 돼서, 보라색 빛이 투과가 돼서 여기 공간을 이렇게 꾸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사실 내려왔다가 이걸 찍으려고 다시 호다닥 올라갔었습니다. 이걸 좀 찍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찍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 네, 는 제가 본 전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고요. 약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시 설명회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신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파트가 제일 좋으셨는지, 어떤 걸 감상을 하셨는지, 그런 거를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시 후일담은,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의 전시 후일담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저의 개인 종합적인 감상을 말씀드리면은, 확실히 공예가 가진 힘을 좀 느꼈다 할까요? 공예가 가진 힘을 느껴서, 물론 다른 작품들도 그게 있지만, 수고도 많이 들고 그런 노력 같은 게 있지만, 이 공예는 확실히 그게 더 잘 보이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이 공예라는 게 회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용도를 생각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볼 때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고 실제로도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약간 장인의 그런 노력 같은 게 좀 생각이 들게 되는데, 거기서 오는 공예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화를 볼 때, 와, 작가가 무엇을 사진이나 회화를 볼 때 이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구나, 이걸 하기 위해 뭐 어떤 노력이 있었구나, 이런 거도 생각하지만, 뭔가 그 작품 자체에서 오는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박는 것 같은데, 이 공예는 기본적으로 그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들였던 노력 같은 게 이제 바로 빡 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화랑 사진보다는 더 강하게. 그래서 공예가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와, 이걸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을 썼을까,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드니까, 네, 공예가 주는 아무래도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굉장히 잘 해놓으셔서, 그리고 이 주제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주제가 자연이고, 그리고 이 멘트 하나하나가, 리플렛 적힌 멘트 하나가 이게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자연에게 건네는 말인 게 이 주제랑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뻔하지 않은 전시라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재밌는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각 자연의 테마를 하나하나 잡아서 그 공간 구성, 각 파트의 구성을 한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진짜 이 서울역이 너무 깡패예요. 보세요. 저렇게 조명이 들어오고 기둥이 있고,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뭘 해도 좋겠다. 무슨 전시를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는 끝났지만 진짜 서울역 여기 좋으니까 봐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공간 자체를 느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전시에 대한 얘기는 여기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지브리. 아무래도 제가 제일 지브리를 좋아하니까, 여기 공간의 이름이 지브리가 아니죠. 파트 3. 네, 껴안으며 바라보는 부제에 가진 공간이었고요. 저는 이 사진을 띄워놓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은 개인의 의견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콘텐츠에서 바라는 점이나 생각 같은 것도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약간 하다 보니까 너무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 한번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음 전시 보고 보완을 해서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영상 또는 이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